안녕하세요. 네이버 삼탈모 카페의 모모코주부입니다. 한 가지 질문에 대해 각각 다른 병원의 답변을 영상으로 편하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일문다다. 많은 분들이 탈모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계신 모발 이식 수술. 그렇다면 모발 이식 수술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탈모 전문의분들의 답변. 가장 먼저 탈모 치료 모발 이식 전문의 강민호 전문의의 답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참,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수술이 참 어려운 환자들이 참 많이 오십니다. 어떻게 제가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수술이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는가 봐요. 대부분 이제 모발 이식이 참 힘든 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짜 힘든 분들은, 모발을 심어놨는데 자꾸 뽑아내는 환자들입니다. 이걸 발모벽이라고 하는데, 본인 자신이 원래 탈모도 발모벽으로 인해서 왔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해놓아도 이제 변하지 않죠. 발모벽 자체가. 그래서 그 신경정신과하고 같이 치료를 해야 되고, 여러 번 수술을 해봤지만 발모벽 환자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성격을 완벽하게 고쳐가지고 머리카락을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발모벽은 사실은 수술의 이제 대상자가 아니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여부에서 위치를 찾기가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모발이 없어요. 후두부든 어디든 간에. 요즘에는 이제 바디에어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해서 몸의 어느 부위든지 모발을 옮길 수 있으면 저희는 노력을 하는데요. 뭐 수염이든지 아니면 겨드랑이 털이라든지 아니면 음모까지도 다 뒤져서 건강한 모발인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발을 옮겨 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발을 옮겨 심는 전문가들이지 모발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여부가 없는 부위에는 저희가 수술이 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유방암이든 갑상선암이든 또 이렇게 암들이 발병률이 높고 그 다음에 수술하시고 나서 또 항암 치료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엑스레이 치료 하신 분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수술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치료가 끝나고 안정기가 돼야지만이 수술이 가능하시고, 대부분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머리가 다 빠집니다. 그럼 빠지는 과정에 굳이 모발이식을 해서 생착률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별로 의미 없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될 것 같고요.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저희가 여러 번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거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암 치료를 제외하고 네. 순수히 이제 탈모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모발 이식이 안 되는 케이스다라고 하면 탈모가 너무 많이 진행된 것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뭐 치료를 해서 그 뒤통수에 있는 머리라도 좀 치료를 해서 좀 나게 해서 거기를 채취해서 이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뭐 남성형 탈모증이든 여성형 탈모증이든 탈모가 되는 부위와 또 세이브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해서 옮겨 심게 되는 건데, 이렇게 토탈로 빠지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문제도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학적인 질환이라든지 이런 검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발을 어느 공여 부위를 좀 살려내가지고 그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수술이 불가할 정도로 힘든 환자들을 다시 살려내서 그렇게 한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모발을 자꾸 뽑아내는 발모벽 환자, 공여부에 모발이 없는 경우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쉽지만 모발 이식 수술이 힘들겠네요.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시다면 모발 이식 수술이 안 될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탈모 치료 모발 이식 전문 피부과의 의학 박사 노윤호 전문의의 답변도 보시죠. 모발 이식은 사실은 부분 마취하고 하는 우리가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그냥 충치 치료하는 정도의 그 수술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의 어떤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금기가 되는 조건은 거의 없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혈액 응고제제 같은 걸 복용하시는 분들은 수술 전에 좀 약을 좀 방구떼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이 이제 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해도 큰 효과가 볼 수 없을 만큼 탈모는 많이 진행되어 있고 모발의 상태는 좋지 않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수술 자체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모는 많이 진행되어 있고 원래 타고난 머리도 숱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굵기도 가늘어서 수술로 할 수 있는 머리는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된 머리로 수술을 했을 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고생하고 수술을 해봐야 결과는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겠다 해서 수술을 이제 과연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아예 뭐 머리가 뭐 조건이 어때서 수술을 못 한다든지 또는 뭐 이 수술 자체가 뭐 좀 위험이나 리스크가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자체를 못 하는 그런 어떤 전신 컨디션 상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모발 상태에 따라서 탈모가 너무 진행돼서 모발 이식을 해도 효과가 미흡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수술 자체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탈모 치료 모발 이식 전문 피부과의 김상민 전문의의 답변도 같이 보시죠. 네, 보통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가 이제 크게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탈모의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네, 그러니까 이식을 해야 되는 부분은 너무 넓고 또 상대적으로 뒤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 모발의 양 자체가 너무 적은 경우는 일부 채취를 해서 심는다고 해도 전체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사실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위쪽에 전두부 정수리 쪽이 모발의 밀도는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냥 머리가 많이 가늘어진 상태이십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제 두피도 보이고 머리가 많이 약해져서 나는 좀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이식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오시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심을 정도로 사이에 부족한 관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무리해서 이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있는 모낭들이 다 파괴가 돼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식보다는 최대한 좀 치료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머리들이 더 굵어지고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탈모의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이식해야 할 부위는 넓고 상대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모발량 자체가 너무 적은 경우 전두부 부위의 모발이 빠지는 양은 적지만 모발 자체가 너무 가늘어진 경우는 모발 이식 수술이 어려울 수 있겠네요. 탈모 치료 모발 이식 전문의 분들의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질문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탈모 카페의 모모코즈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